민주노총의 역사 오디오북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출범 첫 번째. (1995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직 시작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왜 이리 일찍 왔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늦어볼만 안 되지. 어찌나 일찍 눈이 떠지던지 눈 떠진 김에 서둘러 나와버렸단 게. 저도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게 잠도 설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단 게. 맞네, 예. 소풍 갈 때 딱 그만 갔네. 대의원들께서는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 투표용지를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조선, 화학, 석유, 철도, 버스, 통신, 전자, 금융,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전 업종에서 참가한 대의원들은 대표자를 선출했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바로 이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노동자들은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노동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던 전태일. 그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온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열망들과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전국 중앙단일조직 민주노총이 건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의 민주노조들이 하나의 단일한 중앙조직을 건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1945년으로 가보자.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조선 독립 만세! 만세! 대박이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로부터 해방된다.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 나라를 잃고 해외를 떠돌던 노동자들이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1945년 11월 5일 최초의 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이 결성된다. 16개 산별노조로 구성되었으며 각 산별노조는 주요 지방에 산별 지부를, 공장에는 분회를 설치하였다. 가입 노동자는 21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성장하며 강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해방된 지 겨우 80여일 만에 건설된 전평.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전국 조직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일제강점기 때도 노동자들은 그냥 숨죽여 살지만은 않았어. 일제의 그 모진 탄압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투쟁,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했지. 그러다 해방을 맞았으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농민, 청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자치활동을 벌여나갔지. 우리의 독립되고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와 열망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민족 해방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새 조국 건설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노동자들은 그 빠른 시일 안에 전평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38선 이남에는 미군정의 먹구름이 들이온다. 해방됐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9월 9일 미군이 조선을 통치하겠대. 거기다 이놈들이 친일경찰, 매국놈들을 그대로 고위관료에 앉혀뒀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놈들이 조선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거기다 일본인 재산도 이런 놈들한테 헐값에 나눠줘 버려. 그러니 안 봐도 뻔하지. 사는 게 해방 전이나 그 후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 아니, 더 참혹해졌지. 미군정 때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 물가도 130배나 뛰었고 실업자는 100만 명 정도나 됐는데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임금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 우리는 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말이야. 미군정은 급기야 38선 이남의 점령을 지속하기 위해 조선의 분단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승만 세력을 앞세워 50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삶을 찾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단선, 단정을 분쇄한다.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와 단독 선거 획책하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철거시키고 3천만 동포와 더불어 조선 인민의 힘으로 통일정부를 세우고야 말 것을 선언하며 그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 1948년 2월 7일 전평 산하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총파업을 펼친다. 그리고 이 단선 단정에 반대하는 투쟁에 전국 각지의 민중들이 합류한다. 무려 약 200만 명이 참가한 27구국 투쟁. 이 27구국 투쟁은 이후 58 단독 선거 반대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50 단선을 강행했고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이로써 미군정은 38선 이남에 영구 주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치색을 띤 노동조합은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평을 불법 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강제 해산시켰다. 격동의 해방정국을 주도한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출발해서 미군정과의 정면 대결을 주도하던 전평. 최초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기초한 전국 중앙조직이며 처음으로 전국 총파업을 조직했던 전평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민주노총의 출범 두 번째. 깃발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의 노동자를 부르면서 깃발 입장이 시작됐는데 깃발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죠. 산별 조직 15개 깃발이랑 단위 노조 깃발 800여 개가 줄지어 들어왔으니까 투쟁가를 몇 곡이나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나부끼는 깃발들이 가다란 물결을 이루면서 하늘 위로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995년 11월 11일 오후 2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과 민주노총 출범을 알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전국 41만 노동자가 민주노총 출범의 주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전평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민주노조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노동자 대투쟁. 87년 789 투쟁을 기억한가. 거제에서 구로까지 족쇄 깨고 외쳤던 날을. 1987년 7월 5일 오후, 연신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쫓기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청년들이 울산 주리온 백화점 옆 골목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1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장소는 다름 아닌 디스코텍. 그 디스코텍 스테이지 정면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식! 그때 우리가 디스코텍에서 노조 결성식을 했다고 하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웃더라고요. 당시 일하는 현장은 진짜 노동 3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420시간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 거기에 철야, 야근 또 밥 먹듯이 하는데 정작 밥 먹는 시간은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그뿐입니까? 머리가 길을 조금만 덮어도 바리깡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밀어버려요. 아니 가위로 땜빵 내버리고.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할걸요? 어이 김씨, 이게 날 부르는 호칭이야. 우린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머슴이었어요. 폭언에 구타까지 했다고 관리자들이. 근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어.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우린 단지 사람답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소원이었죠.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노동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박함. 뼛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 외침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 민중의 거대한 힘을 확인했던 이 6월 항쟁의 물결은 다시 노동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내려고 대표 6명이 시청으로 갔어요. 근데 설립 신고서를 내미는 그 순간에 잠복하고 있던 사측 관리자와 용역들이 들이닥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말이야.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그만 신고서를 뺏기고 말았죠. 진짜 억울하고 허탈하고. 그리고 공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소식을 전해들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운동장으로 모였어요. 그 수가 계속 불더니 2,000명가량이 운동장에 딱 아마 3분의 2가 넘게 모였었지. 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란듯이 노조 가입서를 썼습니다. 결국 사측은 노조 설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백기를 든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노조를 세운 겁니다. 현대엔진에 이어 두 번째, 현대미포조선에 민주노조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붙은 투쟁의 불길은 현대계열사 전체로 번져나갔다. 1987년 7월 25일에는 현대중공업 민주노조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배에 녹을 긁어내던 샌딩머신을 앞세우고 지게차를 끌고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 함성과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현대그룹에 대항해 싸우는 노동자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그룹 차원의 공동교섭이 시작되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1987년 뜨거운 여름. 울산에서 타오른 투쟁은 부산, 마산, 창원, 인천, 강원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단위 사업장 투쟁이 끝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하루에 400건이 넘는 쟁의가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20일엔 500건, 29일엔 743건이 되면서 투쟁은 절정을 이루었죠. 87년 7, 8, 9월 이 석 달에 걸친 대투쟁은 지난 수십 년의 투쟁을 다 합친 수와도 비슷합니다. 무려 3,458건의 투쟁이 일어났고 신규로 결성된 노동조합의 수도 1,300여 개나 됐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노동자가 쌓은 성과는 실로 대단했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의식을 높이고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마산 창원 지역 노동조합 연합을 시작으로 각 지역 노조협의회를 만들었으며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건설을 시작으로 업종 노조협의회를 건설하여 연대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전국적인 조직이자 민주노총의 모태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IMF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투쟁, 또 투쟁.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1,200만 노동자들과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26일 오전부터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996년 12월 26일 아침, 명동성당. 민주노총 권영길 초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출범 1년 만에 전무후무한 총파업을 전개한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이 서울 마포 일대 4개 호텔에 나눠서 투숙했다. 다음 날인 26일 새벽 5시. 이들은 차창이 완전히 가려진 리무진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조용히 집결했다. 호텔 합숙까지 하며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한 채 국회에 잠입한 이들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다. 5시 56분의 개회에 11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분. 법안 한 개당 심의한 시간은 38초. 의사봉을 48번 두드렸고 신한국당 의원들은 개정안 찬성의 의미로 6차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야당뿐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없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다. 문민정부라 자처하던 김영삼 정권이 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유해질 세상.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IMF가 만들어낼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의 징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IMF와의 협상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IMF 측의 부당한 요구가 선결 조건이라는 이유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 금리, 투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밀실에서, 그것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나온 김혜수와 기자와의 대화 장면이다. 그들의 대화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은 바로 IMF 사태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다. IMF를 앞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덫이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신공영이 오늘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오늘 부도 유예 대상 4개 계열사 가운데 미도파만 회생시키고 주식회사 당시 노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날치기 된 노동법을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다 파업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쟁의 중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유로운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노조 무력화 등등 이런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된 겁니다. 전태일 시절엔 노동 3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노동자의 조직인 민주노총이 건설되자 노동법을 개혁해서 노동상권을 누리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때 개정된 노동법 체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전태일 3법 투쟁도 이 선상에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전히 민주노총의 주요한 투쟁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기아자동차 노조를 시작으로 전국의 노조가 서울 명동성당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87년에 주역이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노조, 대형 병원 노조, 방송 4사 노조 등 전업종의 노동자가 함께했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법 날치기 무효와 김영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총파업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3,422개 노조, 387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전국민 86%가 총파업을 지지했다. 날치기를 추진한 김영삼 정권은 결국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무릎을 꿇었다. 96년, 97년 노동법 개혁 저지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는 물론 국제노동운동사에서도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투쟁 역사로 기록되었다. 노동법 개혁 저지 투쟁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민주노총이 합법노조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합법화되었지만 투쟁은 멈출 수 없었죠. IMF를 앞세운 미국 달러 자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광풍이 계속 몰아쳤기 때문이죠.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투쟁, 2001년 울산 화학섬유 3사 구조조정 저지 투쟁, 2002년 철도, 가스, 발전, 민영화 저지 공동 투쟁, 2003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등등 정말 투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투쟁으로 날이 밝고 투쟁으로 해가 지는 IMF의 총지휘하에 전개된 구조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생존권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나아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강제적 편입을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의 한미 FTA 반대 투쟁 역시 그 연장선이었다.
마포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00만 공급생활자의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공급생활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고 재벌을 해체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에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노총이 건설되었는데도 노동법 날치기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국회를 지켜보며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자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걸 깨달았죠.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했던 바람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직접 실현할 한 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지배 세력은 세상에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올해로 25년째. 하지만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은 아직 없고 민주노총이 만든 정당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하지 않는 노동자는 착취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정당이 없는 노동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의 숙명이자 민주노총의 숙명이다.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에 맞서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어낸 조직,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생존권 쟁취,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멈추지 않는 조직, 조합원을 넘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해 함께 연대하여 싸우는 조직. 그 이름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이 이름은 투쟁의 역사가 안겨준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우리 노동자는 지금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신냉전의 부활, 세계적 대전환기에 서 있다. 민주노총의 과제는 분명하다. 사람보다 돈, 생명보다 돈이 중심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사람 중심, 노동 중심의 새로운 평등사회 건설을 향해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국가 건설을 향해 계속 투쟁이다. 늘 그래왔듯이 노동 현장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